며칠 전 아침 7시 알람과 동시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울링에 난리가 나고 평소 온 가족이 이 강아지한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강아지가 짖어서 이웃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해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름 일산이라는 도심에서 애견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문제 행동은 공격성도 배변 훈련도 아니고요. 바로 짖음 문제입니다. 분리불안에서 시작된 하울링과 짖음 문제, 초인종 소리와 요즘 정말 흔해진 새벽 배송이나 택배 소리에 짖는 문제는 단순히 시끄럽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웃분들의 민원과 눈초리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분들은 이사를 고민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성대 수술이나 파양도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이 무책임하고 답답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방법이 없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파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보호자분들의 심정,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겠죠. 짖음은 보통 6, 7개월령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견이 된 이후로도 갑자기 짖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울타리 교육이나 캔넬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중간에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애가 너무 울어서 그냥 꺼내줬어요. 불쌍해서 울타리 없이 키웠어요. 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불쌍해서 꺼내준 그 순간이 훗날 통제 불능의 짖음과 분리불안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용해질 때까지 무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울타리나 캔넬 훈련을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강아지를 가둬두는 것이 불쌍하다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울타리를 가둬놓는 용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울타리에 반려견을 가둬두고 짖거나 낑낑거리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을 겁니다. 이 훈련법은 반려견에게 포기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는 분명히 유용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훈련에서 강제적인 힘이 강해질 때마다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기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훈련을 선행할 경우에는 좌절이나 분노, 심한 경우에는 갇히는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포심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캔넬에서 지내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강제로 캔넬에 강아지를 가둬뒀다가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심이 각인돼서 자동차나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문제로 저에게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캔넬을 물어뜯고 입에 피를 흘리며 탈출을 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울타리 혹은 캔넬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실 때는 반려견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제 훈련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반려견을 성장시킨다는 개념인데요. 울타리 훈련을 통해서 반려견이 가장 먼저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충동 조절 능력입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 잘 형성된 강아지는 울타리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함부로 뛰쳐나오지 않고 보호자가 나와 라고 허락할 때까지 앉아서 눈을 맞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충동 조절 능력은 퍼피 시기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배운 강아지는 나중에 현관문이 열려도 함부로 뛰쳐나가지 않고 초인종이나 산책을 할 때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매너 있는 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울타리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적으로 못 나오게 가두는 것이 아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호자의 신호와 허락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반려견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자극과 사건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개는 당연히 짖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왜 넓은 거실이 아니라 좁은 공간인가? 그럼 왜 하필 좁은 울타리와 캔넬이어야 하나요? 넓은 거실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좁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혹시 어렸을 때 장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늑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장롱 안이나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법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소파나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울타리와 캔넬을 이해시키는 것은 강아지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방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안정감과 편안함의 반대말은 불안인데요. 특히 분리불안은 보호자분들께 참 많은 고민을 만들어주는 문제 행동입니다. 분리불안은 명칭 그대로 애착 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울타리나 캔넬 훈련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애착 대상과의 신뢰 있는 분리 경험을 만들어주고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리불안 훈련에서 가장 먼저 울타리나 캔넬 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강아지는 배변을 가리는 능력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곧 배변 훈련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고. 울타리 훈련의 두 번째 이유는 통제받는 공간에 대한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와 살다 보면 대중교통 혹은 골절이나 재난 상황 등의 이유로 강아지가 캔넬이라는 이동장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제 고객분 강아지 중 한 마리는 동물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에 들어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입원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응급 상황에 해야 하는 처치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큰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더 단순한 이유로 여러분은 반려견과 살아가는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애견 호텔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보호자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며칠 돌보지 못한다거나 집안 사정, 이사,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잘 때 갇혀있는 공간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그 아이는 호텔이 아닌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캔넬에 연습이 되어 있는 강아지라면 그 캔넬을 호텔이나 지인에게 함께 맡긴다면 그 강아지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더욱 쉽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쌍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편해지는 건 보호자님의 마음일 것이나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반려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 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